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건강이 찾아옵니다. 서울 합정. 아침 7시. 미아르떼 미술입시학원의 셔터가 덜컥 소리를 내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건물 앞에는 연한 회색 유니폼을 입은 노년의 여성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장인옥 73. 그녀는 검은 고무장갑을 손목 위까지 당겨 끼고 조용히 밀대와 걸레를 챙겨 학원 복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전체는 전날 밤 학생들이 남긴 연필 가루, 캔버스 조각, 스케치북과 커피컵들로 가득했습니다. 장인옥은 말없이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도, 허리가 당겨도 그녀는 결코 미간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가 터득한 방식이었습니다. 존재를 줄이고 눈에 띄지 않는 것. 지하 1층 조용한 창고에 도착한 그녀는 자주 보는 쓰레기통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구겨진 스케치북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조각 하나가 종이 밖으로 비중 나와 있었지요. 그녀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꺼내어 펼쳤습니다. 한눈에 봐도 어설픈 구도의 인물 드로잉이었지만 그 선 안에 분명히 무언가가 살아 있었습니다. 비뚤어졌지만 망설임 없는 선. 미완성된 감정의 잔재.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다 종이를 조심스레 앞치마 안에 접어 넣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어느 여학생이 그 장면을 흘낏 보았습니다. 단발머리에 검은 가방을 맨 학생, 지수였습니다. 그녀는 인옥을 잘 모릅니다. 그저 매일같이 복도를 닦는 청소 아주머니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방금 아주머니의 눈빛이 마치 무언가를 알아본 듯 깊게 흔들렸다는 걸 지수는 이상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오전 9시. 원장 조피루가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슬리퍼를 끌며 복도를 걷던 그는 바닥이 유난히 반짝이는 걸 보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청소는 아주 잘하셔. 뭐, 그거면 됐지. 그날 하루 장인옥은 그 스케치 조각을 여러 번 꺼내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선을 따라 더듬을 때마다 무언가 아득한 것이 되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 선은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퇴근길에 오른 그녀는 합정역 근처 작은 문방구에 들러 오래된 연필 한 자루를 샀습니다. 그리고 밤 혼자 사는 고시원 방 한 구석에서 기어이 연필을 꺼내 종이 위에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떨림 안에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은 죽지 않았네요. 기억 속에서도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군요. 장인옥은 그날 이후로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다시 선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마치 오래전 떠나보낸 감각들이 조용히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고시원 책상 한켠 헝겊으로 덮어둔 오래된 스케치북이 밤마다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누군가에게 보여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에게만 증명하는 시간만을 보내고 있었지요. 학원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다가오는 모의 평가에 숨이 턱턱 막힌 얼굴이었고 조피루 원장은 여전히 긴장을 조장하며 학생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수는 유독 조용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교무실 옆 빈 강의실에 혼자 앉아 무언가를 그리다 종이를 구기곤 했습니다. 인옥은 어느 날 복도 바닥을 닦으며 그 강의실 문틈으로 지수가 연필을 잡고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손끝이 처음 그 낡은 스케치 조각에서 느껴졌던 감정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들어간 인옥은 뒤에서 말을 건넸습니다. 손이 멈춘 건 감정이 멈췄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 번 더 그려보세요. 지금 느끼는 그대로요. 지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옥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했고 그 눈빛은 익숙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연필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조피루는 교무실로 들어오다 학생들 사이에서 전달되던 그림 하나를 보았습니다. 지수가 그린 인물 드로잉. 그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로는 멈칫하며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선 익숙한데. 잠시 멍하니 바라보던 그는 과거 프랑스에서 봤던 작품 전시가 떠올랐습니다. 이인영. 그 이름과 그 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 하지만 이건 그 여자는 사라졌잖아. 죽은 거 아니었나? 그날 밤 인옥은 낡은 서랍에서 오래전 전시 브로셔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란빛이 돌기 시작한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 이인영이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녀의 대표작. 그림 한가운데 선 하나가 힘있게 그어져 있었지요. 그녀는 손끝으로 그 선을 따라 그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은 죽지 않았어요. 사람은 숨을 수 있어도 선은 결국 누군가에게 기억되니까요. 조피루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지수의 그림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선의 흐름, 감정의 방향, 리듬.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그는 책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화집 하나를 꺼냈습니다. 1989 파리 아트페어 아시아 신진작가 특별전. 그 안에는 한 여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인영. 그 이름은 예술계에 잠시 떠올랐다. 어느 순간 자취도 없이 사라졌던 이름이었습니다. 조피루는 당시 유학 중이었고 그녀의 전시를 파리 몽마르트의 작은 갤러리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림 하나가 벽에 걸렸고 그림 속 인물은 울지도 웃지도 않은 채 단지 존재하는 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피루는 두 손으로 화집을 덮고 조용히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 선이 맞다면 이인영이 살아있는 걸까? 아니, 설마 이 건물 안에? 그날 저녁 그는 일부러 늦게까지 학원에 남았습니다. 밤 9시 반 복도 끝에서 장인옥이 복도를 쓸고 있었습니다. 조피루는 문틈 사이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손에는 고무장갑이 껴져 있었으며 걸레는 오래된 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가 어딘가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피루는 슬그머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원래 그림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인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보기만 했어요. 학생들 그림 보면 마음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녀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지만 그 말투엔 어느 정도의 계산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조피루는 미묘한 감정을 감췄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그림의 선을 안다고. 그건 우연일까? 아니면 오래 숨겨온 의도된 침묵일까? 며칠 뒤 지수가 인옥에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옛날에 진짜로 그림 그리셨죠? 왜요? 내 그림에 대해 말했을 때 아무도 모르던 걸 알아보셨잖아요. 인옥은 그날 처음으로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은 말보다 정확해요. 그리고 나는 그 언어로 한때 살아본 사람이었어요.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인옥의 눈동자 속에서 지금껏 어떤 선보다 명확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확신이었습니다. 마치 이 건물 안에서 아무도 몰랐던 진짜 이름 하나가 조용히 깨어나는 소리처럼 말이지요. 조피루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그 노인의 정체가 사실이라면 그녀는 이 학원에서 청소부로 남아선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이 조피루에게는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 학원의 유일한 권위자로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유학 시절 그는 분명히 이인영의 화풍을 베꼈습니다. 공공연한 표절은 아니었지만 그 영향력 아래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었고 지금의 입시 지도법도 그 계열의 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권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피루는 어느 날 인옥을 불렀습니다. 강의실이 모두 비워진 저녁 시간. 둘 사이엔 복도, 청소 장갑과 바닥 물걸레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이인영이라는 이름, 그거 아주머니 아니십니까? 장인옥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바닥을 한 번 더 문질렀습니다. 그건 아주 먼 이름이에요. 이미 잊혀졌고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이름이지요. 그 말에 조피루는 미묘하게 표정을 바꾸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잊힌 이름이면 그대로 묻혀 있는 게 좋겠지요. 괜한 오해를 부를 수도 있고요. 요즘은 학부모들 눈도 예민해서 청소하시는 분이 이상한 소문나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면 불편한 일이 생기리라는 뉘앙스였고 인옥은 그 뉘앙스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고 있었지요. 조피루는 말없이 돌아섰고 그 순간 인옥은 자신이 다시 침묵의 대가를 지불하는 중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인옥은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필을 들고 하얀 종이 위에 선 하나를 천천히 그었습니다. 당신은 입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손끝은 막지 못할 겁니다. 그림은 결국 말하니까요. 그녀는 한참을 앉아 자신의 그림과 침묵 사이 어딘가에서 다시 오래된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지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인옥에게 받은 말 한마디, 그림은 말보다 정확하다는 그 목소리는 그녀의 귓가에서 며칠째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강의실 한 구석에 앉아 인옥이 건네준 오래된 스케치북 일부를 몰래 펼쳐보았습니다. 노란 종이, 잉크가 번져가는 흔적, 그리고 선. 그 선은 마치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지역 청년 작가 초청전,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했던 전시에 그 선을 출품하기로요. 그녀는 인옥 몰래 스케치북에서 한 장을 스캔해 자신의 이름으로 전시관에 제출했습니다. 타이틀은 무명의 선. 그 그림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갤러리 큐레이터가 SNS에 올린 후 댓글은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이 선 어디서 본 듯해요. 1980년대 중반 이인영 작가 느낌 나지 않나요? 와, 이 선은 감정이 있다. 이건 진짜다. 전시 오프닝 날 조피루는 우연히 그 그림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지수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학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그분이 제가 배웠거든요.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분 손끝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조피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이 그림 내리세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수는 놀란 얼굴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선이 왜요? 제 그림도 아닌 거 아는데 전시장에서 내려야 할 정도예요? 그 순간 인옥이 전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수의 연락을 받고도 망설였지만 결국 스스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이었습니다. 인옥은 그림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조명 아래에 놓인 그 한 장의 그림. 그것은 더 이상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기억해낸 선이었고 이젠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시간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피루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왜 지금 나타난 겁니까? 왜 조용히 있지 않았어요? 인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 앞에 섰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분이 그 작가 아닌가요? 그 전설처럼 사라졌던 이인영. 지수는 그 순간 자신이 그렸던 수많은 무의미한 선이 그녀의 존재를 가리기 위한 배경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전시장의 조명 아래 잊혀졌던 이름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옥, 아니 이인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침묵의 대가는 충분했어요. 이제 내 선으로 말할 시간입니다. 전시회 이후 학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청소 아주머니가 전설의 작가였다는 말이 퍼졌고 학부모들 중 일부는 그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해진 사람은 단연 조피루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프랑스 유학 시절 갤러리 모퉁이에서 본 그녀의 그림 앞에 조용히 서 있던 젊은 이인영의 옆모습.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이 그 감각을 조금씩 베끼고 그 선을 따라하며 마치 자기 것인 양 제자들에게 가르쳐온 세월. 그는 누가 묻기 전에 미리 지워야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누군가의 침묵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며칠 후 조피루는 인옥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사무실도 아니고 복도도 아니었습니다. 지하 1층,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보관실 앞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이인영 씨. 전시회 일로 학원 쪽에서 말이 많습니다. 사실을 부정하진 않겠지만 이쯤에서 그만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옥은 말없이 걸레를 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왜요? 제가 그린 그림이 당신의 자리를 흔들까 봐요? 그 말에 조피루의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말을 돌리듯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지금쯤이면 아시겠지만 입시 미술은 감정이 아니라 성적이 중요하거든요. 당신의 예술은 예뻐도 쓸모없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전 프랑스 비 오는 날 전시장 철거를 끝내고 혼자 종이 상자를 들고 나오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누군가 말했지요. 당신 그림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시끄러워요. 입시용으론 안 팔려요. 그 기억이 조피루의 말과 겹쳐졌습니다. 인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 있었습니다. 예술은 원래 쓸모가 없어요. 하지만 그 쓸모없는 선들이 어떤 이들에겐 숨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에겐 생명이에요. 조피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어디에도 기대지 않은 자기 삶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는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그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자신의 그림이라고 말하던 선들이 사실은 전부 남의 것이었다는 진실 앞에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이후 서울 아트웹진에서 조용히 하나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인영이라는 이름, 다시 돌아오다. 기사는 단 3장의 사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흑백, 선이 살아있는 인물 드로잉이었습니다. 댓글은 수십 개, 수백 개로 늘어났고 SNS에서는 이 사람 살아있었어. 전설이 돌아왔다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기억해냈습니다. 한때 한국 여성 작가 최초로 파리 아트페어 본전에 진출했던 인물. 하지만 한국 귀국 이후 단 한 점도 발표하지 않은 침묵의 화가. 그녀가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입시학원에 있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화염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옥은 학원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고무장갑과 걸레를 정리하며 작은 상자 안에 스케치북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 순간 지수가 달려왔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인옥은 지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여기선 할 일이 끝난 것 같아서요. 지수는 눈물이 고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림 전시 더 하셔야죠. 사람들이 원해요. 이제는 숨지 마셔도 돼요. 인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숨은 적 없어요. 다만 보여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말에 지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상자 안에 있는 스케치북을 조심히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이제서는 제가 이어갈게요. 며칠 후 서울 도심의 작은 갤러리 한쪽 벽면. 이인영, 침묵의 선이라는 간판이 조용히 걸렸습니다. 첫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관객은 200명이 넘었습니다. 언론도 평론가도 일반인도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의 맨 끝방, 그림자진 구석에 작은 의자 하나에 앉아 장인옥은 조용히 관람객들의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선이 세상에 닿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선은 분명히 살아있었고 돌고 돌아 결국 사람들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작은 종이에 글을 적었습니다. 선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걸 믿고 그려왔습니다. 갤러리 전시가 열린 지 한 달. 이인영이라는 이름은 다시 예술계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기성 화가들은 그간 그녀의 흔적을 빌려 써온 과거를 조심스레 숨겼고 일부는 뒤늦게 영감을 받은 것뿐이라며 인터뷰를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불편한 침묵 속에 빠진 이는 바로 조피루였습니다. 그의 학원은 그가 예술보다 성적을 강조하며 세워온 입시 중심 체계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눈에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와 몇몇 학생들이 다른 학원으로 옮겨가며 말했습니다. 진짜 그림은
누군가의 손끝에서 살아나잖아요. 점수로 찍을 수 없는 걸 배우고 싶어요. 결국 학원은 등록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조피루는 조용히 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한편 장인옥은 서울의 한 재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니어 작가 창작 후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녀의 이름을 걸고 젊은 작가를 양성하는 아틀리에를 열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나는 이름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곁에 있고 싶어요.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그 선이 흔들릴 때 다시 잡아줄 수 있는 어른으로요. 며칠 뒤 서울의 오래된 화실 건물 3층. 지수는 이인영, 아니 인옥 선생님 옆에서 물통을 나르고 연필을 정리하며 하루하루를 기록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질 무렵 지수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늦게 이름이 알려지는 게 억울하진 않으셨어요? 인옥은 창가에 앉아 바깥 노을빛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늦게 알아봐줘서 고맙죠. 살면서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선을 기억해준다면 그걸로 좋게요. 지수는 그 말에 울컥하며 작은 종이에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저한테서 시작한 선이에요. 이제 선을 이어갈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랐던 순간이 이 조용한 오후 속에 도착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인옥은 아무 말 없이 지수의 종이 위에 연필을 얹었습니다. 두 선이 만났고 그것은 이제 다시 누군가의 삶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짜 승자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녀의 이름도 그녀의 선도 어느새 세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